새벽 체육관에서 울려 퍼지는 샌드백 소리,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2주 뒤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요.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나, 정말 괜찮아. 멍든 얼굴로 돌아온 민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거라고 했잖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뺨에 멍이 들었어? 소매는 왜 찢어졌고? 누나, 걱정하지 마, 정말. 체육관에 나타난 어린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 누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준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은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링 밖에서 펼쳐지는 진짜 싸움. 권력과 돈으로 약자를 짓밟는 거대한 적. 그 앞에 선 것은 상처받은 누나와 동생. 과연 이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보여주겠어. 은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파이트가 시작됩니다. 새벽 6시 복싱 체육관에 혼자서 도착한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손목에 감긴 흰색 테이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세계선수권 출전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연습 중 일어난 그 끔찍한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통증.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2주 뒤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요.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샌드백 앞에 섰어요. 왼손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샌드백을 쳤습니다. 여전히 손목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체육관 벽에는 예전 메달들과 트로피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회원이 2명밖에 안 왔네. 어제 일기장에 적었던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들이 동네에 생기면서 작은 복싱 체육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임대료 고지서를 떠올리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번 달에도 밀린 돈을 갚지 못했어요. 건물주 아저씨가 언제까지 기다려 줄지 걱정이었습니다. 문득 동생 민호가 생각났어요. 5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17세 민호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내성적이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동생이었죠. 민호는 나와 정말 다르구나. 운동을 좋아하는 자신과 달리 민호는 조용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격도 예술 감각도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오후 7시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민호의 얼굴을 본 순간 은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왼쪽 뺨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교복 소매도 찢어져 있었고요. 민호야, 이게 뭐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 계단에서 넘어졌어. 민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평소 똑바로 누나를 쳐다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뺨에 멍이 들어? 그리고 소매가 이렇게 찢어져? 정말이야, 누나. 걱정하지 마. 민호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은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명고등학교, 민호가 다니는 지역 최고의 사립학교였어요. 미술 특기생 장학금을 받아 겨우 입학할 수 있었죠. 은지는 동생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민호 방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썰면서도 계속 민호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복싱 선수 시절 기른 직감이 자꾸 신호를 보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민호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피하는 눈빛과 어색한 변명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새벽 4시, 민호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갔어요. 아야, 민호의 작은 신음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은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민호가 혼자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링 위에서 상대방과 맞서 싸우던 그때처럼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어요. 내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자신이 민호의 전부였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체육관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민호가 걱정되어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최민호 누나이신가요?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친구 준서예요. 누나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감이 현실이 되려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체육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서를 본 순간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준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서야,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은지는 아이를 체육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어요. 민호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준서의 첫마디에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한지훈이라는 애가 민호를 괴롭히고 있어요. 벌써 3개월째예요. 은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한지훈이 누구야? 학교 이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한결개발이라는 회사 사장이거든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결개발 사장이 학교 이사라고? 네, 학교 부지를 기부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짓는 건물 공사도 그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훈이가 민호한테 뭘 했는지 자세히 말해줘. 처음에는 장학금으로 온 거지 새끼가 감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다 점점 심해졌죠. 준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호가 그린 그림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용돈을 빼앗기도 하고 어제는 화장실에서 때렸어요. 은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민호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민호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학금이 취소될까 봐 무서워했거든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싱 선수 시절 경기 전 느끼던 그 긴장감이 되살아났어요. 준서야, 고마워. 용기 내서 말해줘서. 누나가 민호를 도와주실 거죠? 준서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반드시 해결할게. 은지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지는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호야, 누나가 다 알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한지훈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건 말이야. 누나, 어떡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누나가 있잖아. 장학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누나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동생이 혼자 이런 고통을 참고 있었다니. 바보야.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해. 은지는 민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지는 은명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민호 누나 최은지입니다. 김영호 교장은 5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 민호 누나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민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한지훈이라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지훈이요? 김 교장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장난이라고요? 민호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김 교장이 말을 흐렸어요. 은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교장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최은지 씨시죠? 50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한결개발 대표 한석주입니다.
순간 은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한지훈의 아버지였어요. 아이들 문제로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석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와 민호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더군요. 오해요? 제 동생이 맞았는데도 오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은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 장난에 어른이 너무 개입하면 민호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석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은명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민호처럼 능력 있는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죠. 은지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협박을 느꼈어요. 참, 이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직원분들께 특별가로 분양할 예정이고요. 한석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과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지요. 그냥 하는 말씀입니다. 한석주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어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가 나간 후 은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링 위에서 상대방과 맞서 싸우던 그때의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를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은지는 지역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복싱 선수 시절 인터뷰를 해준 기자 박소영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은지야, 오랜만이네. 소영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도움이 필요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 은지는 민호가 당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결개발 한석주 말이지. 그 사람 이 지역에서 권력이 대단해. 그래서 더 도와줘야 해. 언론의 힘이 필요해. 소영은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그날 오후 체육관에 준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누나, 이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체육관 단골 회원인 대학생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순간 은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정의 실현팀이에요. 준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은지에게 힘을 주었어요. 좋아. 그럼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 은지는 복싱에서 배운 전략적 사고를 활용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 타이밍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먼저 지훈이의 행동 패턴을 알아야 해. 며칠 동안 팀원들은 교대로 학교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지훈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매일 오후 3시 30분에 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민호를 기다려요. 준서가 관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CCTV는 없나? 아니요. 그쪽은 사각지대예요. 은지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촬영해야겠네. 대학생 회원 중 하나가 작은 카메라를 구해왔습니다. 은지는 마치 경기를 준비하듯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3시 25분. 은지는 학교 담장 너머에 숨어서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시 30분 정각. 지훈이 나타났어요. 잠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주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어요. 야, 최민호!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카메라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용돈 안 가져왔지? 거지 새끼가! 지훈이 민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자기 주머니로 넣었어요. 은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번엔 그림도 가져왔네? 지훈이 민호의 스케치북을 빼앗았습니다. 안 돼요. 그건 미술 숙제. 민호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순간 지훈의 손이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말대꾸해! 은지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위해 참았습니다. 지훈은 스케치북을 찢어버렸습니다. 민호가 며칠 밤새워 그린 그림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다음엔 더 많이 가져와! 알겠지? 지훈이 민호를 밀쳤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 소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상 봤어. 이건 정말 심각해. 기사로 쓸 수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사수가 기사 보류하라고 해. 은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한결개발과 광고 계약이 있대. 지금 기사 내면 계약이 날아간다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포기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은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육관 건물주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임대료를 올려야겠어. 갑자기요? 얼마나요? 2배로 올려야겠어.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요?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을 더 비싸게 쓰겠다고 해서. 건물주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도 어쩔 수 없다는 듯했습니다. 한 달 안에 결정해줘. 못 내면 계약 해지야. 건물주가 나간 후 은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것도 한석주의 소행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최은지 씨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명예훼손이요? 한석주 씨가 고소인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은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링 위에서 상대방에게 완전히 밀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일주일 후 상황은 은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에 은지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붙어있던 메달과 트로피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박살이 나 있었고 녹화 장비들도 엉망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설마 이것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어요. 급하게 백업 파일을 확인했지만 그것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파손한 게 분명했어요. 그토록 고생해서 찍은 결정적 증거가 모두 없어진 거였습니다. 순간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야. 큰일 났어. 소영의 급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신문사에 광고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 한결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까지. 은지의 심장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사수가 완전히 화가 났어. 앞으로는 이 건에 관련된 어떤 기사도 쓸 수 없다고 해. 전화가 끊어진 후 은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체육관에 온 회원들은 하나같이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그만두려고요. 단골 회원이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주머니는 눈을 피하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6명의 회원이 그만둔다고 했어요. 모두 같은 핑계였습니다. 저녁에 동네 슈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지야, 미안한데 외상은 좀. 슈퍼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분이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말이야. 아저씨도 눈을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온몸이 무거웠어요. 마치 링 위에서 강한 상대에게 계속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민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학교에서 애들이 수근거려요. 문제 학생이라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장학금 취소 경고까지 받았어요. 은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은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은지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민호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민고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찢어진 미술 작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민호야.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내가 조용히 참고 있으면 됐는데 왜 말했을까요? 은지는 민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둘 다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은지는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체육관에 도착하니 구청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소음 문제, 안전 문제, 위생 문제, 여러 가지요. 하루 종일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트집을 잡았어요. 영업정지 15일입니다. 담당자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영업정지, 그것은 체육관 문을 닫는다는 뜻이었어요.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후에 소영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포기하자. 이제 너무 위험해.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봐. 이미 너의 생활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 민호까지 힘들어하고. 소영의 말에 은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어떡해? 그냥 두고 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을 두고. 시간이 어디 있어? 민호는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에 새로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당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선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상으로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그때,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찾았죠.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야.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누나, 더 이상 혼자 싸우게 할 수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저도 함께 싸울래요. 도망만 치는 건 이제 그만할래요. 은지는 민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다른 강한 빛이 있었어요. 위험해, 민호야. 누나도 위험한데 혼자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같이 해요. 순간 은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작전을 세워보자. 네. 민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서였습니다. 누나, 다른 학교 학부모들이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뭐라고? 한결개발 때문에 땅을 빼앗긴 상인들도 함께 하겠다고 하고요. 은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네, 모두들 화가 나 있어요. 이번이 기회라고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은지는 민호와 마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형제는 함께 마지막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명고등학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당일, 은지는 체육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누나, 준비됐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너는 괜찮아? 떨리지만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말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오후 2시 학교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 인사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은지는 강당 뒤편에 서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석주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은명고등학교가 지역 명문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민호가 일어섰어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2학년 최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한지훈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장학금으로 온거지 새끼라고 놀림받았고 용돈을 빼앗겼고 제가 그린 그림들을 찢어버리기도 했어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렸어요. 여러 번요. 민호가 얼굴에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학생 하나가 일어섰어요. 저도 당했어요. 저도 장학생인데 똑같이 당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저희도요. 지훈이가 약한 애들만 골라서 괴롭혔어요. 연쇄적으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소영이 휴대폰을 들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소영은 개인 SNS를 통해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수집한 증거 영상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한석주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건 아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한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영호 교장이 나서려 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사과하세요. 한지훈 학생을 처벌하세요. 학교 폭력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석주는 어쩔 수 없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부로 학교 이사 취소 물러나겠습니다. 당당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은지는 민호를 꽉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민호야. 정말 잘했어.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용기를 줘서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대견하다, 내 동생아. 덕분에 우리 애도 마음 편히 학교 보내겠어요. 고마워요. 한 달 후 은명고등학교에는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민호는 학생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지의 체육관도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청소년 자기방어 아카데미라는 새 이름으로 말이죠. 복싱 기술보다는 정신력과 용기를 가르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복싱을 배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소문이 나면서 다시 수강생들도 많아졌습니다. 누나, 진짜 강한 사람이 뭐예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링 안에서의 승부보다 링 밖에서의 정의 시연이 더 값진 승리였어요. 은지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의 의미는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용기 아닐까요? 인생이 말을 걸 때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